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어느덧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36번째 어법지존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분사를 총정리할 외국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우리가 분사를 장장 5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총정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사라고 하는 게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능동의 ing, 수동의 pp인 줄 알았던 것을 제가 6가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걸로 쫙 늘려서 능수동 ing, pp가 있다면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 하고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 분명히 해석상의 오류도 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법이 해석 갖고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판단할 수도 없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말 그대로 긴 시간 동안 분사를 정리했던 이유는 어법 시험에서도 제가 늘 말했지만 빈도의 어법으로 가장 1번 순위 중에 하나였고요. 구문독해 문장을 길게 만드는 영향을 주는 것도 분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앞서 공지한 대로 무엇을 할 것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분사를 5시간 동안 6가지 경우의 수를 놓아서 잘 정리를 했다면 좋다. 그러면 한번 최종 리뷰, 어법 문제는 어떻게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또 분사의 리뷰편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9챕터가 끝난 상태거든요. 이제 한 다다음 시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10챕터 넘어갑니다. 10챕터 전치사 편으로 가기 전 우리의 총 9챕터까지의 내용들, 역사의 흐름은 어땠는지 한 번 더 확인 간략하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챕터부터 9챕터까지 이제 쫙 제가 써놨는데요. 머릿속에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선 무엇을 배웠었는지 그 역사의 흐름들이 잘 정리가 되고 계십니까? 혹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했던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70만 수험생 중에 네가 혼자 만드는 네 손으로 만드는 영문법서의 단권화가 탄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재로 보니까요. 제가 어느덧 반 정도 챕터를 넘어왔더라고요. 물론 아직 우리는 84강 완강이니까 갈 일이 멀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챕터들 9챕터까지 싹 다 끝나고요. 사실은 11챕터를 지나 12챕터가 제가 앞에서도 늘 누누이 강조했었던 관계사 편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대략적으로 거의 한 어법 문제에 해당하는 80~90%는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문독해, 그래 어법은 어법인데 선생님이 어법 따로 구문독해 따로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구문독해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것도 제가 긴 장문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PPT로 일일이 본동사 찾고 끊어읽기 하며 이게 수식이 어땠네 관계사가 어땠네 얘기할 시간이 올 겁니다. 그건 일단 관계사까지가 끝나야 우리 수험생들하고 손발이 맞을 것 같아서 잠깐 뒤로 미루고요. 자, 1챕터부터 9챕터까지의 흐름 중 1챕터의 구화절 아마 이건 종강하는 날까지 쓸 거다.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명사 구, 형용사 구, 뭐 명사 절, 형용사 절이라고 하는 건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제가 약속했던 구문독해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수실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덩어리가 이루어지는지 다 설명할 거거든요. 이 챕터에서 우리 6챕터까지 해당하는 건 품사로 따지면 동사였습니다.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우리 수험생들한테 내가 뭘 확인하라고 했냐면 일단 시제 맞는지, 태 맞는지, 수일치 맞는지 확인하렴이라고 여러 번 당부했거든요. 근데 수일치에 해당하는 건 우리 어법지존에 거의 끝자락에 올 겁니다. 말 그대로 수일치는 주어하고 동사하고 수가 맞았는지 단순지 복순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주어 동사의 수일치 이러면 주어가 단수면 단수동사, 주어가 복수면 복수동사 이러면 시험 문제 왜 나오겠습니까? 주어는 또 명사절이라 덩어리가 등장하고 그 명사절에 다시 수식의 형용사 절이 등장하고 그럼 주어는 엄청나게 비대해지고 주어랑 동사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이게 단순지, 복순지 헷갈리는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차후에 정리할 거고 동사에서 제일 중요했던 시제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태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 태하고 문장의 형식은 따로따로 볼 수도 없다 했어요. 문장의 형식별로 봤을 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다면 1, 2형식이 자동사.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 안 된다. 그러나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더 이뻐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묻는 문제다. 3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라 한다. 타동사라면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정상이다.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그럼 수동태 문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된다. 하면서 태하고 시제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제에 사실은 가정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였고요. 가정법에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주요하게 막 강조했던 건 얘들아, 우리는 어법 문제를 묻는단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갖고 해석해서 능동이네, 해석해서 수동이네 이것도 필요 없지만 의미, 즉 해석의 의미도 따져야 하지만 문법적인 법칙도 잘 고려해야 한단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뭔 소리였냐면 가정법 과거, 시제가 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에 주어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가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그 시제의 문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현재사실 반대인가? 과거사실 반대인가? 혹은 단순 미래 가정인가? 혹은 혼합 가정인가? 의미도 잘 짜시시고 문법은 문법대로 잘 고려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정법. 실제 그때도 빈도수 얘기해줬어요. 우리 수험생들한테 얘들아 사실은 가정법은 어법 문제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아. 실제 6월달, 9월달 모평이나 수능 같은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 나오게 되면 혼합 도치가정처럼 배점이 높은 3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으니 어법 의미와 또 문법적인 요소도 잘 기억해야 한단다라고 하면서 당부를 드렸던 챕터예요. 이렇게 넘어가서 7, 8, 9 챕터를 우리가 준동사 편이다 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투부정사는 그 용법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해서 각각의 품사가 따로 존재했어요. 동명사는 알고 있는 것처럼 동사가 명사 역할하는 거라 품사는 명사예요. 분사는 이게 우리가 5시간 동안 배웠거든요. 분사 그냥 ing, pp 이러지 말고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거예요. 따라서 각각의 품사가 존재하지만 이 녀석들을 묶어서 우리는 준동사라 불렀습니다. 준동사라고 하는 건 동사에 준한다. 따라서 동사는 아닌데 동사처럼 시제도 태도 존재한다. 선생님 그러면 수일치는요? 투부정사인데 즉 투동사 원형인데 거기에 무슨 수일치를 하겠습니까? 동명사는 ing인데 거기다 뭐 3인칭 단수 s 붙이시려고요? 분사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인데 뭐 거기다 수일치를 뭘 하겠어요? 따라서 이 준동사에 해당하는 건 수일치는 존재하지 않지만 시제와 태는 각각 존재했었습니다. 동명사에서도 단순 시제면 to 동사 원형이지만 한 시제 앞서면 to have pp 완료 시제를 써. 만약에 능동이라면 to 동사 원형을 쓰지만 수동이면 bpp를 써 했거든요. 동명사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 동명사면 ing를 쓰지만 만약에 완료 한 시제 앞선 동명사면 having pp를 써. 능동이면 그냥 ing를 쓰지만 수동이면 being pp를 써 하면서 얘기했었어요. 마찬가지로 분사예요. 그냥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쓰지만 한 시제 앞선 완료 분사구문이면 having pp를 써. 완료 수동 분사구문이면 having been pp를 써 하면서 각각의 시제, 태 다 배우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요게 동명사 편쯤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기억했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떤 동사들은 투부정사만 쓰고 어떤 동사들은 ing만 쓰고 혹시 기억나요? want to, decide to, hope to, wish to, pretend to 이런 것처럼 ing는 enjoy, ing, finish, ing, avoid, ing, 뭐 deny, ing에서 반드시 ing만 쓰는 동사들 혹은 to도 쓰고 ing도 다 쓰는 동사들 remember to ing, regret to ing, forget to ing 그러나 각각 할 것을 한 것을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어법은 항상 의미도 항상 문법도 동시에 다 생각해야 된다 강조를 많이 했던 챕터입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인 복습은 봤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할 거 먼저 학습 목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오늘 이제 교재 내용 따지면 여러분들 교재 162페이지부터 즉 본격적인 리뷰 테스트가 시작하는 챕터입니다. 따라서 5시간 동안 배웠던 분사 한번 총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풀겠다 해서 오늘 이 시간은 사실은 앞서서 배웠던 복습보다 지금 이제 분사편에 해당하는 복습 시간을 조금 갖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시작할까 합니다. 분사. 일단 기본적으로 분사란 제가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제 귀에 못이 박혔을 텐데요.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형태상 아니 동명사라면 그냥 ing, 투 부정사라면 투 동사 원형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분사는 ing,
혹은 PP, 형태가 두 가지다. 따라서 능동수동을 결정해야 하는데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했었던 분사, 오류 총정리를 얘기하면 아마 다 복습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수험생들이 분사 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내는 첫 시발점은 일단 박스에 ing 쓸래, ed 쓸래? 라고 물어보면 딱 분사 같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리뷰한다고 했죠. 교재에 웬일로 되게 좋은 문제가 있더라고. ing 쓸래, ed 쓸래?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은 다 분사라고 착각한다고 했습니다. 네, 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능동의 분사, 수동의 분사, pp일 수도 있지만 얘가 동명사 ing일 수도 있다. 기억나요? 얘가 동사 과거형일 수도 있다. 따라서 ing, ed를 물어봤을 때 무조건 분사라고 착각하는 순간 넌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리뷰 테스트에서 이게 동명사 ing니 분사 ing니 이게 동사 ed형이니 분사 ed형이니 요거 구분하는 연습을 다시 한번 복습할 겁니다. 두 번째 오류예요. 우리 수험생들은 ing, pp 지금처럼 뭐 능수동을 결정하라고 하면 무조건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한다고 착각하더라?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미상의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라고 내가 설명해 봤지? 근데 우리 수험생들의 오답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내가 좀 힘들겠지만 이거 경우의 수를 다 나누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5시간 분사 보낸 거였어요. 제일 먼저 분사. 형태부터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사의 형태가 제일 안 보였거든요. 분사는 명사 다음에 ing, pp 다음에 명사였어요. 분사는 누가 능수동 결정했냐면 이땐 여러분들이 이제 입 밖으로 뭐가 나오셔야 합니다. 아,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하지? 이렇게 해요. 두 번째, 분사구문. 분사구문 사실은 눈에 딱 보면 눈에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는 주어 없고 ing, pp. 그러면 분사구문 형태 기억해내서 얘 분사구문은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네,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 부대 상황이 있었습니다. 부대 상황 형태 기억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ing, pp 다 능수동이야. 그런데 형태들이 다 다르니까 일단 형태부터 기억하고 누가 능수동 결정하는지 생각해라 했죠. with 목적어 ing, pp의 형태를 갖고 있던 게 부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부대 상황,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한테 내가 또 이렇게 가르쳐 봤죠. 그러나 또 오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아마 오답률이 현저하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번째가 감정 형용사 있었습니다. 사실은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요. 얘도 보면 딱 티나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흥미롭다, 지겹다, 짜증난다, 뭐 실증난다, 기타 등등 tired, bored, interest, excited, frustrate, disappoint 많았어요. 근데 그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 너 ing 쓸래, pp 쓸래? 그러면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했었습니다. 나머지 5번째, 6번째 경우의 수가 지각이나 사역동사였고요. 지각이나 사역동사도 사실은 우리 앞 챕터에서 문장의 형식편에서도 배웠고요. 태편에서도 배웠습니다. 문장의 형식편에서는 5형식으로 배웠고요. 태편에선 지각동사, 사역동사 5형식이 수동태 되면 2형식 돼. 그런데 지각이나 사역동사가 수동태 되면서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가 조심해 하면서도 얘기했었거든요. 누가 능수동 결정했냐면 다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 머릿속에 일단 분사는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라는 생각 자체는 오류다. 각각 능수동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들이 다 다르니까 그것 좀 반드시 형태부터 파악하고 즉 출제자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부터 파악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거 각각 누가 능수동 결정하는지 잘 적용하고 대입하라 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경우의 수요. 세 번째 경우의 수가 뭐였었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잘합니다 이제. 근데 뭐 막판에 제가 해석이 헷갈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뭔 소리냐면 영어를 한국말로 바꿨으니까요. 아니 어저께 저와 가장 친한 남자가 저한테 뭘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듣기 좋게 어휘, 어법, 구문을 동시에 다 잘하고 싶대요. 우리 수험생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의 10중 8구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 잘 할 수 있나요? 입니다. 아무것도 배경 지식이 없이
그리고 또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수능인지 토익인지 토플인지 아니면 그냥 conversation이 목적인지 SAT가 목적인지 아무것도 배경 지식을 주지 않은 상태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난 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파악해야 하고요. 여러분들 습성이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되고요. 공부하는 시간의 양, 공부하는 습관들도 알아야 제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한꺼번에 듣기 독해 어휘 어법 구문을 다 잘하고 싶대요. 제 생각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근데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다 보면 듣기 독해 어휘 어법 구문을 다 동시에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모국어를 예로 들겠습니다. 한국말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국어는 듣기 독해 어휘 어법이 동시에 다 잘 된 것 같습니까? 그러면 19세인 그리고 20세인 모니터를 보고 있는 수험생들 창피하지 않습니까? 왜 언어 영역 만점 못 받으십니까? 20년 동안, 19년 동안 공부해서. 모국어인 국어도 사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안 됐어요. 여러분들 뱃속에서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뭐 하셨습니까? 듣기만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목소리, 엄마 아빠 발자국 소리. 리스닝만 하신 거죠. 10달 지나고 처음으로 응애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도 잘 못하셨습니다. 말을 하나둘씩 배워서 그 다음 처음으로 이제 스피킹을 하시게 된 거죠. 됐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리스닝 했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스피킹 했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기억, 니은, 디귿,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커서 길거리에 있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간판들을 보고 아 저건 학원이라는 글자다. 아 저건 무슨 병원이라는 글자다. 읽기, 리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딩 하시고 그 전에 이제 라이팅 하신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내 말은 한국말인 모국어조차도 여러분들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 리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17년, 18년, 19년 살다 보니 한국말이 너무 익숙해져서 동시에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다고요. 하물며 외국어인, 제2 외국어인 영어를 여러분들이 뭘 동시다발적으로 뭘 그렇게 잘하고 싶으신데요. 그럴 거면 왜 갑자기 19년, 20년 동안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선생님 영어 한꺼번에 잘하고 싶어요 라고 물으시냐고요. 그 전에 8세, 9세, 10세 때는 뭐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에 한꺼번에 잘하고 싶은 욕심? 아 그건 제가 수험생들하고 20년 살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은 충실하나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배부른 일은 있을 수 없다고요. 그건 말하자면 도둑놈 같은 심보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밟아가야죠. 그 첫 시발점이 제가 어휘는 기본에 깔고 어법이 돼야 된다. 그 위에 구문 독해 올려야 된다. 그 위에 독해 올려야 된다 했잖아요. grammar, structure, reading 이 순서로 올라가야죠. 동시에 다 잘하려고 하니까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세 번째 오류를 말했었습니다. 해석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영어를 한국말로 바꾼 거니까요. 제2 외국어를 우리 모국어로 바꿨을 때 누가 편하려고 한국말로 하는 건데요? 내가요. 내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 한국말로 바꾸다 보면 이게 능수동 분명히 착각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능수동 헷갈릴 수 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하자. 제가 뭐라고 했냐? 어법이라고 하지 않았냐? 의미상 능동인지 수동인지 분명히 헷갈릴 수 있다. 그럼 문법적으로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니? 만약에 자동사라면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원래 수동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동의 PP 분사라는 건 안 돼. 타동사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목적어 없으면 수동의 PP 분사를 써야 되지 않겠니? 라고 강조한 거였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5시간 동안 배웠던 분사의 총정리이자 우리 수험생들이 오류를 많이 내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묶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필기 안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다 필기했던 거 우리 이제 복습만 한 거니까요. 그럼 이제 다 모두 각설하고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자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따지시면 이제 162페이지거든요. 저랑 하나둘씩 체크하면서 갈게요. 다음 괄호 안에 단어를 알맞은 분사로 고치세요. 그러면 playing child냐, play the child냐 있어요. 일단 제목 자체가 분사래요. 분사 구문 아니고요. 감정 형용사 아니고요. 사역, 지각동사 이런 거 아니고요. 분사래요. 분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놀고 있는 아이, 얘가 수식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I는 지가 놀아줘? 놀아줘. I는 놀아. 능동의 ing, playing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훔친 보석 했습니다. 또 얘가 수식받고 있는데요. 그럼 보석은 지가 알아서 훔쳐요? 훔쳐줘요? 네, 훔쳐줘요. stolen.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는지만 따지면 정답률이 훅 높아진다고 했죠. 근데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해석이 헷갈릴 수 있다. 그러면 장가 탄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된다 한 거였어요. 뭐 이렇게 결론을 다 정리하고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가 말했죠. 70만 수험생이 다 분사를 맡기를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럼 배웠던 우리만큼이라도 적어도 남들 틀리는 거 오케이, 분사 매번 등장하는데 이젠 좀 자신 있는데 어깨 펴고 당당하게 가셔야죠. 세 번째, his break a leg, 그의 부러진 다리. 수식은 얘가 받고 있는데 그러면 다리는 지가 알아서 부러뜨립니까?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broken leg, 수동의 PP 분사. surprising news, 놀랄만한 뉴스. 역시 얘가 수식을 받고 있어요. 그럼 뉴스가 우리에게 놀람을 주는 거야? 놀라게 되는 거야? 놀라게 된 뉴스야? 놀람을 주는 뉴스야? 놀람을 주는 surprising news. 됐어요? rise prices 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가격 이건가 봐요. 그럼 오르는 가격, 얘가 수식을 받고 있어요. 가격은 지가 올라요? 올라져요? 가격은 오르는 것 같긴 한데 또 우리 수험생들은 또 생각하면 가격도 지가 맘대로 지가 오르는 거 아니지 않나? 뭐 물가가 상승해서 뭐 무슨 GDP의 영향 때문에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 아닌가? 그것 보세요. 해석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가 탄가 생각해 보라고 했죠. 크크크. 우리 이거 기억 안 납니까? 헷갈리는 자타동사로 배웠습니다.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얘들아, 생김이 비슷해가지고 얘 헷갈리는 자타동사로 많이 나오니까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오르다, 올리다. 각각 비슷하고 혼동되는 어휘 문제로도 잘 나오니까 기억은 하셔야 해요. 라고 했던 챕터예요. rise, 자동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 안 된다며. 그러면 능동의 ing, rising prices, 오르는 가격 하셔야겠죠. 전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보여준 거예요. 뭐 물어봐? 분사 묻잖아. 분사의 형태잖아. 그럼 분사라면 누가 능수동 결정해?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하잖아. 하다 보면 해석이 헷갈릴 수 있지. 그러면 장가 탄가 한 번만 생각해봐. 그럼 오류 안 나? 지금 다 보여준 건데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shocked report. 충격적인 보고서 했어요. 얘가 수식받고 있어요. 그럼 보고서를 주어로 보셔야죠.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을 결정한다 했으니까. 보고서는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까? 충격됩니까? 충격 줍니다. shocking report, ing. worry situation, 걱정스러운 상황. 그러면 상황 자체가 또 얘가 수식받고 있어요. 상황은 우리에게 걱정을 줘요? 걱정돼요? 상황은 늘 의미상의 주어처럼 상황은 우리에게 걱정을 주겠죠. 능동의 ing, worrying situation. 자, 그리고 나서 또 8번에요. lost book, 잃어버린 책. 얘가 수식받고 있는데 그럼 책은 지가 알아서 없어져 아니면 잃어버리게 된 거야? 책은 lost book, pp 쓰셔야죠. The log lying under the tree.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는 부사구, 전치사구는 빼고 누워있는, 그러니까 나무 밑에 누워있는 개 이건가 봐요. 그럼 개가 수식받고 있어요. 그럼 개는 자기가 누워요? 누워져요? 누워요. 능동의 ing 쓰셔야죠. 혹은 여러분 이것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들아, 비슷하고 혼동되는 어휘로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 하면서 얘도 어디서 있냐? 문장의 형식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슷하고 혼동되는 자타동사 하면서 필기 예쁘게 해드렸을 겁니다. lie, 눕다, lay, 눕히다. 일단 비교적 자동사가 불규칙 동사라서 다변하는 경우가 많아. lie, lay, lain, lay, laid, laid 이러면서 정리했었죠. 자동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 수동 안 되니까 능동의 ing. 마지막 10번 fees, pay in advance. 미리 지불된 요금. 요금이 수식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금 자체는 지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지불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동의 pp 분사인 paid 이러셔야지 맞겠네요. 제가 말했지 분사의 형태는
명사 다음에 ing, pp 혹은 ing, pp 다음에 명사다. 따라서 분사가 앞에 올 수도 뒤에 올 수도 있다. 지금 보면 다 명사가 뒤에 있는 상태. 이런 경우는 분사가 뒤에 있는 상태. 따라서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는지 고민된다면 수식 받고 있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하니까 그것도 잘 기억해. 제 말이 이제 다 리뷰를 테스트를 하다 보니 선생님이 저렇게 구별하라는 거였구나. 선생님이 자꾸 저렇게 오류나니까 조심하라고 한 거였구나.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빈칸에 어울리는 말을 복에서 골라 알맞게 변형하시오. 자, 보기 내용 보니까 cut, consider, pass, repair, speak. 우리들 다 알고 있는 단어고요.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메리는 그녀의 머리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그녀의 자전거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걸 찾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기 선택지에 들어갈 걸 제일 예쁜 걸 찾아보면 메리는 그녀의 머리를 잘랐다. 머리카락을 잘랐다 들어가야 하니까 요게 cut을 쓰라는 것 같아. 일단 동사는 근데 알맞게 변형해서 우리가 써야 해요. 그리고 got her bicycle, 그녀의 자전거를 수리했다. repair 이라는 동사가 일단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cut 써먹었고 repair 써먹었고. 근데 1번을 어떻게 하면 변형하면 좋을까? 제가 말했죠. 일단 출제자가 뭐 묻는지부터 생각해.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 분사, ing, pp 우리가 분사 배우고 있으니까 뭐 분사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 좀 해봅시다. had, 사역동사입니다. Mary는 시켰다. 그녀의 머리가 잘리도록 시켰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했다. 잘랐다. 이 말이었겠지. 자, 그럼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아니요. 사역동사에서 능수동 누가 결정하기로 했냐면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목적어요. 그녀의 머리는 머리가 알아서 잘려? 잘리는 거. 수동에 pp 분사 써야 합니다. 근데 컷의 변화형은 컷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사실은 분사에 pp 썼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그녀의 자전거를 수리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get 준사역동사 기억납니까? get 동사는 목적어가 하는지 능동이라면 반드시 투부정사를 쓴다. 그러나 get 동사는 목적어가 하는지 수동이라면 pp를 쓴다. 그녀의 자전거는 지가 수리하는 게 아니라 수리되는 거. 따라서 수동의 pp 분사인 repaired 이렇게 쓰는 게 정문이었겠네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지부터 제가 찾으라고 했죠. 1번 사역동사 구문의 분사 잘 찾아라 라고 하는 걸 물어봤던 게 1번이었겠네요. 3번 갑니다. All things 따라라. He is fairly good husband. 모든 것들을 말해보, pass, consider, 고려해 볼 때 그는 꽤 좋은 남편이다. 고려하다. consider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consider를 쓰고 나서 이걸 알맞게 변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consider를 써버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consider 동사 모든 것들을 고려하다. He is a fairly good husband 동사 한 문장인데 본동사 2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장을 만들려면 접속사를 하나 넣던가요. 만약에 접속사를 하나 넣는다고 해도 비문입니다. 왜 비문이냐면 자 접속사 같은 거 아무거나 넣어볼게. 아니 접속사가 하나면 2문장을 연결한 거니까요. 2문장이라면 본동사 2개 있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만약에 as 접속사 같은 걸 넣어도 틀렸다고요. 뭐가 틀렸냐. consider 타동사입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 대표적인 문장 형식에서 얘들아 세상에 타동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타동사 못 외워. 네가 진짜 암기해야 되는 건 그래서 자동사를 외우는 게 편해. 우리가 배웠던 자동사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거의 나머지들은 타동사야. 네, consider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인데 목적 없잖아요.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면 수동태로 만들든가요. 그러면 수동태로 만들려면 시제가 현재니까 all things are considered 뭐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밑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접속사 넣고 갑자기 비동사 pp 넣고 이럴 만한 빈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니 우리 분사 챕터잖아요. 그럼 뭐 분사로 바꾸라는 소리겠죠. 생각합시다.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그는 좋은 남편이에요. 그럼 모든 것들을 고려했다. 좋은 남편이다 2문장입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니 좋은 남편이랍니다.
연속적인 동작입니다. 따라서 분사구문으로 만들 조건이 성립합니다. 분사구문 만들려면 접속사 생략. 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거야. 우리가 지금 리뷰 테스트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중.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 생략. 주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 그냥 두셔야죠.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쓰자고 했죠. 모든 것들은 지가 고려하는 게 아니라 고려되는 거. 수동에 pp 분사 쓰면 됩니다. 수동일 때 being pp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being은 생략 가능하니까 considered. 따라서 이 문장을 제대로 잘 만든 건 all things considered has a fairly good husband. 즉 2번은 뭐 물어봤냐? 독립분사구문 물어본 거였습니다. 분사구문인데 야 주어가 다르네. 주어가 다르면 우리 그냥 써주기로 했잖아. 그럼 독립분사구문으로 바꿔봐. 이런 문제를 물어봤던 게 2번이었던 거죠. 괜찮으세요? 오키도키.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장이 뭘까? With the years 따라라, the memory of the crowbar faded away. 시간이 해가 지남에 따라 패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해가 바뀜에 따라 해가 계속 지나감에 따라 그 잔인했던 전쟁의 기억은 점점점 사라졌다. 이 말인가 봐요. 그럼 4번은 뭐 물어보는 걸까? 딱 봐도 티나는데 부대 상황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앞에 1번에서 물어봤던 거 잠깐 보면 1번 사역동사, 3번 독립분사구문, 지금 교재인데 4번 부대 상황 물어본 거예요. 부대 상황이라면 능수동 누가 결정하기로 했죠? 목적어가요. 목적을 제가 주어로 가정하라고 했죠. 해는 지가 지나간다. 능동의 ing. With years passing by. 분사, 부대 상황의 분사 형태로 바꾼 상황입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럼 패스 써먹고 나머지 이제 스피크 하나 남았네요. 5번. Generally 따라라 cats are not as faithful to men as dogs. 이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고양이는 개만큼 인간에게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Generally speaking. 선생님 그러면 5번은 뭐 물어본 건데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공통점 기억납니까? 준동사였습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였습니다. 준동사라서 시제와 태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준동사 안에 각각 관용어구들이 있었습니다. 투부정사의 관용어구 막 투투, enough to 이런 거 외웠고요. 동명사 관용어구에서 뭐 했었냐면 It is no use of ing, there is no ing, be on the point of ing, 지금 막 뭐뭐 하려고 한다, make a point of ing 이런 거 암기했습니다. 분사구문의 관용어구 표현 교재에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건 따로 외워 정리 한번 해 라고 하면서 지나갔던 일반적으로 말해서 generally speaking 이라고 하는 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관용 분사구문을 알고 있니?를 물어봤던 게 5번이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다음 문장 갑니다.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래요. 그럼 4번 As I had never been there, I didn't know which way to go. 내가 그것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 이 지문인가 봐요. 그럼 이걸 띡 보니까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 보면 분사구문인가 봐. 내가 거기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연속적인 동작이야. 분사구문 만들 조건 충분히 성립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시제 좀 보십시오. I had never been there.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얜 과거 썼고요. 얜 과거 완료, 대과거, 과거 완료를 썼습니다. 시제 차이가 나는 두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걸 우린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한다. 기억나세요? 완료 분사구문 능동이면 having pp, 수동이면 having been pp를 쓴다. 지금 막 이거 보면서 어머 난 처음 듣는데 이러면 진짜 반성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습을 부탁했습니까? 복습만 잘해 갖고 오세요. 노트 필기 한 것만이라도 잘 정리해 갖고 오세요 했죠. 완료 분사구문이야. 그러면 한 번도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서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거 능동이니까 완료 능동분사구문 쓰라는 소린가 봐요. having been 이거 쓰면 되죠. 분사구문을 부정할 땐 앞에다가 not을 붙인다. 그래서 never 앞쪽에다가 부정 완료 분사구문 물어봤던 게 4번의 4번이네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가봅니다.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 As her father was ill, she could not go to school. 아빠가 아팠기 때문에 그녀는 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아빠는 아팠다. 그녀는 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두 문장입니다. 근데 아빠가 아파서 그녀가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 결과 같은 연속적인 동작입니다. 따라서 또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성립하네요. 그럼 분사구문 접속사를 생략한다.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를 생략한다. 주어가 일치하지 않네. 그녀의 아빠랑 그녀니까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써줘야죠. Her father. 아빠가 아파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 아빠가 아픈 거 능동 being ill. She could not go to school. 즉 5번은 뭐 물어봤냐면 야 주어가 달라. 주어가 다를 때 분사구문 어떻게 쓰지? 독립분사구문 만들라고 한 게 5번이었죠. 각각 이해되세요? 오케이. 항상 근데 다 똑같습니다.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제는 주어 없고 ing냐 pp냐. 얘는 이제 독립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주어가 있을 테지만 분사구문은 언제 봐도 딱 보면 우리한테 주관식으로 묻지 않잖아요. 수능은. 다 완성된 분사구문 저거 맞았니 틀렸니 거꾸로 묻는다고 했죠. 딱 보면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제 주어 없고 ing pp 100% 분사구문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빈칸에 알맞은 걸 집어넣으래요. We must have the knife sharpened, sharpening, sharpened, to sharpen, being sharpened. 뭘 쓰래요? 일단 뭘 묻나? 우리는 칼을 날카롭게 식혀야만 돼. 직역하면 웃기지만 우리는 칼을 잘 갈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의역하면 이쁘겠죠? 그러면 띡 보니까 사역동사구만. 목적어구만. 사역동사에서 능수동을 결정하는 건 목적어다 했죠.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아마 동사 원형을 쓸 거고요.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면 아마 pp를 쓸 겁니다. 나이프는 지가 날카롭게 갈려 말하자면 날카로워지는 거지. 자기가 알아서 날카로운 게 아니라. 그러면 수동의 pp분사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 3번이겠네요. 됐어요? 정답 3번 sharpened. 1번의 정답 3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또 저한테 물을 겁니다. 아 선생님 그 알았어요. 목적어 하는 수동이니까 pp 분사 쓰라는 거 아니에요. sharpened. 근데 5번은 안 돼요? 아니 선생님이 분사구문 할 때 수동이면 being pp에서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이랬으니까 생략 안 해도 되잖아요. 생략하게 되면 3번이랑 5번이랑 똑같은 건데요. 그건 분사구문일 때예요. 분사구문일 때. 원래 분사구문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고 사역, 지각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3번입니다. 따라라 what to do. She asked me for some advice.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런 표현 같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녀는 나에게 조언을 요청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일단 분사구문인 것 같아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시는 주어 없고 ing 쓸래, pp 쓸래. 다 공통적이니까. 분사구문을 부정하려면 앞에 not을 쓴다. 앞에 not 들어가 있는 건 정답 4번 하나밖에 없네요. 따라서 3번에 not knowing what to do. 3번의 정답 4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말했던 동사와 분사 구별할 수 있어? 동명사와 분사 구별할 수 있어? 이 문제입니다. 밑줄진 부분에 성격이 다른 하나. Clothes bought in a sale cannot be changed.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우리 눈에는요. 뭐처럼 보이냐면 다 동사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동사의 ED형이냐 분사의 ED형이냐 이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쉬워요. 한 문장엔 본동사 몇 개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1번 세일에서 산 옷은 교환 불가입니다 했어요.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다면 이 1번 문장에서 본동사는 뭔데요? 네, cannot be changed. 얘가 동사예요. 그러면 동사가 있으니 얘는 동사가 아니라 뭐여야죠? 분사의 pp요. 볼래요?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죠. 옷은 지가 사는 게 아니라 사지는 거 구입되는 거니까 수동의 pp 분사 썼죠. 1번 분사입니다. 2번 Among the guests invited to the party were some ladies. 뭐냐? 파티에 초대된 게스트들 사이엔 some ladies, 레이디들이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거. 그래서 제가 1강에서 구나절 본동사 찾기는 중요해
했던 이유예요.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었죠? 이 문장의 본동사는요. were. 그럼 얘는 동사 아니라 PP 분사겠네요. 파티에 초대된 게스트들. 됐어요? 1번, 2번 성격이 똑같다고요. 3번 Cars left in a no parking zone will be removed. 이게 주차장 구역에 아닌 곳에 놓여진 차들은 will be removed. 제거될 것입니다. 그 견인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할게요.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이거 본동사겠구만. 그러면 얜 놓여진 차 수동의 PP 분사겠구만. 4번 She picked up the glass broken by the waiter.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 있다고 했죠.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이 문장에서 본동사는 뭔데요? 동사가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집었다 유리를. 웨이터에 의해서 깨진 유리. 얜 동사네요. 1번, 2번, 3번 모두 다 수동의 분사 PP. 4번 본동사 이디용. 구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동사랑 이디용이랑 구별하는 거 너 감각적으로 할 수 있어. 대신 우리 수험생들이 언제부턴가 ing 쓸래, ed 쓸래 그럼 다 분사라고 착각하더라. 아니 분사 ed일 수도 있지만 동사 ed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마지막 5번이야. The woman dressed in white is my mother. 흰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엄마는 여자는 우리 엄마다.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 있다며 is 본동사. 따라서 dressed 수동의 PP 분사. 괜찮습니까? 모든 게 다 수동의 PP 분사라면 4번만 본동사. 성질이 다른 하나 4번 하셔야죠. 그 다음 문제 한번 갑니다. 얘랑 비슷합니다. 다 밑줄 진 부분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다 지금 ing예요. 다 ing니까 분사 능동의 ing 같아요. 아니 ing 그래 좋다. 분사의 능동 ing 너 진행형이라고 그러면 나한테 진짜 혼난다. 진행형은 동사. 비동사 ing라고 말씀하셔야죠. 분사의 ing일 수도 있고 동명사의 ing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격이 다른 하나를 우리가 찾아봐야죠. The cottage had a living room and two bedrooms. 그 오두막에는 living room, 거실과 2개 bedroom, 침실을 가지고 있다. 살고 있는 방이 아니고요. 거실. 용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Fill the teapot with boiling water. Fill the teapot, 찻잔을 채워. 끓고 있는 물로 찻잔을 채워. 끓고 있는 물. 수식합니다. 얘는 사는 방.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거실이라고 부르잖아요. living room. 용도. 얘 끓고 있는 물을 저기 찻잔에다가 넣어. 찻주전자에다가 넣어. 수식하고 있는 분사인데요. 일단 얘는 수식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해 볼게요. 3번. Bathroom is surrounded by a veranda and changing rooms. Bathroom. 욕실이 뭘로 둘러싸여 있냐면 베란다하고 changing room으로. 바뀌는 방. 바꾸는 방. 수식하는 게 아니고요. changing room. 탈의실입니다. 역시 용도 나타내고 있죠. We're short of drinking water. 우린 부족하대요. 마시는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기보다 drinking water, 식수 용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5번. Smoking is not allowed here. 흡연은 담배 피는 건 여기서 허락 안 돼. Please use the smoking room. 그러니까 어디를 사용하냐면 담배 피는 방 이러지 말고요. 흡연실이라고 하는 또 용도를 나타냅니다. 나머지 용도를 나타내는 것들이 다 뭐냐면 다 동명사. 명사잖아, 명사. 거실, 탈의실, 식수, 흡연실이라고 하는 다 딱 떨어지는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명사잖아. 근데 끓고 있는 물, 끓고 있는 물을 용도로 뭐 끓는 물? 얘처럼 drinking water, 식수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얘는 수식하고 있는 분사라. 5번에 용법이 다른, 성질이 다른 하나를 찾으라면 나머지는 모두 다 동명사 ing, 얘 하나만, 2번만 분사.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속도를 한번 내볼게요. 8번, 9번. 다음 문장을 지시하는 대로 전환하세요. 분사구문으로 만들랍니다.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나는 셔츠를 살 수 없대요. 지갑 잃어버렸다, 셔츠 살 수 없다 두 문장입니다. 지갑을 먼저 잊어버려서 내가 셔츠를 못 삽니다. 연속적인 동작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have pp랑 하나는 현재, 시제 차이가 납니다. 완료 분사구문 만들라는 것 같은데요.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완료 분사구문 having pp, having lost my wallet, I cannot buy the shirts. 똑같이 만들어지겠네요. 9번. They were walking down the street. 그들은 길을 가고 있어요. They were holding hands. 손을 잡고 있어요.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요. 아, 분명히 두 문장이거든요. 그들은 같이 걷고 있다, 손 잡고 있다, 이런 거. 근데 둘이 같이 손 잡고 가고 있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래. 분사구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이 걸어간다, 손을 잡고 있으면서. 연속적인 동작인데 그럼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 두 문장이다, 연속적인 동작이어야 된다. 오케이, 됐네요. 접속사 생략하고 접속사 원래 마치표로 있어서 지금 없고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 생략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뒤에 걸 먼저 쓸게요. Holding hands. They were walking down the stree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손을 잡은 채로 그들은 길을 간다. 혹은 walking down the street, they were holding hands. 그렇게 쓰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분사구문으로 만들려고 했던 문장 잘 쓴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이번엔 수능형 실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일단 A번에 raining, the lawyer decided to visit Dr. Jacques' house. B가 A번 선택지 ceased, 그친 후에. B가 그쳐서 그 다음에 B번에 knock, 노크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B가 그쳐서 변호사는 일단 이 의사 선생님네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몇 번 아까 knock 있었네. 문을 몇 번 두드리고 난 다음 그는 결국엔 servant, 하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허락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갔습니다. 이걸 찾으라나 봐요. having seised냐? 이게 선택지가 떨어져 있어서 그러네. 선생님이 써볼게. 일단 having seised랑 보기에 보니까 it having seised랑 A번에선 요걸 찾으면 되고요. B번에는 뭐 after 이런 건 분사구문에서 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knocking at을 쓸지 혹은 he knocked at을 쓸지 혹은 knocked at을 쓸지 뭘 하나 찾으래요. 오끼로끼 갑니다. B가 끝쳐서 변호사는 의사 선생님네 집에 방문하기로 결정했지. 분사구문을 만든 건 맞아. 둘 중에 뭐 쓸래 했어요. 주어가 다르잖아요. 비가 온다. It's raining. 날씨가 좋다. It's a good day. 무생물 주어 it이라는 걸 쓰죠. 분사구문에서 주어가 다르면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따라서 아마 it having ceased 이 문장이 맞을 겁니다. 선생님 왜 having pp 썼어요? 아니 비가 그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은 집에 방문하려고 결정했나 봐. 시제 차이가 나서 having pp 쓴 건 둘 다 똑같습니다. it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니까 A번에 들어갈 건 독립분사구문 쓰면 되네요. 그 다음 B번은요. Knocking the door several times he was eventually admitted. 몇 번 분사구문인데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작에는 주어 없고 ing냐 pp냐니까 그럼 분사구문이면 생략된 주어를 갖고 넣고 보면 그 남자가 문을 두드려요, 두드려져요. 두드려요. 일단 수동의 pp는 없어야 돼요. 얘도 수동의 pp고요. 주어가 일치하면 생략도 해야죠. 그러니까 능동의 knocking at. It having ceased, knocking at. 정답은 it having ceased, knocking at. 3번이 정답 맞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절대적인 수능형 문제 중에 하나죠. 각 ABC의 네모안에서 알맞은 표현을 골라 짝지은 것은 When I got to 경주, I took a bus to 불국사 temple from the train station. 내가 경주에 도착했을 때 내가 트레인역, 기차역에서부터 불국사 가는 버스를 탔다. Getting off, gotten off the bus. 버스에서 내려서 I purchased the brochure. 내가 브로셔를 사서 picked out what I wanted to see. 내가 무엇을 보고 싶은지를 골랐다. 이랬어요. 그럼 A번 뭐 묻는지부터 찾아볼라니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엔 주어 없는데 ing 쓸래 pp 쓸래 그랬는데 100% 분사구문이네요. 보세요. 제가 분사구문 눈에 팍 띌 거다 했죠. 분사구문이니까 누가 능수동 결정해요. 생략된 주어요.
그럼 내가 버스에서 내려. 능동의 ing, A번에는 getting off. 능동 분사구문 쓰시는 게 정답이겠네요. 그럼 이제 B번 갑니다. Armed with disinformation, 정보로 무장해서 I began to walk up an empty road. The passengers rode a thick forest. 두꺼운, 그러니까 숲이 울창한 그 길을 따라 걸어갔다. B, being. 또는 it being such a hot day. 날씨가 너무 더워서 I was thankful for the shade the trees provided. 나무가 제공해주는 그 음영에, 그 그늘에 감사했다. 이건가 봐요. 마찬가지예요. B번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인데 그냥 being 쓸래? 아니면 it being 쓸래? 그냥 분사구문 쓸래? 독립분사구문 쓸래? 이거죠. 나는 감사했어요. 날씨가 좋아요. 아까 좀 전에 말했죠. 날씨를 나타내는 무생물 주어 it. It is such a hot day. 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들었겠죠.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써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B번에는 it being 쓰셔야죠. 마지막 이제 C번 가볼게요. Eventually I was a souvenir shop and sold a ticket to 불국사. 불국사를 보기 위해 티켓을 파는 어떤 기념품 가게에 도착했다. Being 또는 having bought my ticket, I was told that I had to continue to road. 티켓을 사고 난 다음 나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내가 앞으로 조금 더 걸어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대. 그러면 일단 C번에서도 묻는 게 무엇인가? 묻는 게 좀 맞는데? 많은데?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작인 주어 없고 ing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지? 생략된 주어를 집어넣었습니다. I. 그리고 나서 being bought 해보세요. 여러분,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분사구문에서. 그럼 내가 티켓을 사죠. 원래 bought 타동사야. buy, 사다. 근데 티켓을 목적어도 살아있네. 능동의 ing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선생님 능동의 ing 썼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being pp잖아요. 얜 수동이잖아요. 수동. 그쵸? having pp 능동인데요. 능동이면서 완료 분사구문 썼네요. 내가 티켓을 사고 나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 티켓 산 게 먼저. 한 시제 앞선 시제라서 결국에는 완료 분사구문 썼는데 말한 것처럼 능동,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으니까 완료 수동 분사구문 안 썼고 완료 능동 분사구문으로 썼다고요. 괜찮으세요? 그럼 C번에 들어갈 거 having. 세 딸을 만족시키는 선택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getting off, it being, having. 정답 3번인가 보네요. 됐어요? A번에선 그냥 분사구문, B번에선 독립분사구문, C번에선 완료 능동 분사구문. 똑같은 분사구문이지만 시제냐, 주어가 있냐, 그냥 능동의 ing냐, 다 소소하게 다른 것들을 물어봤던 분사구문이죠. 사실은 수능 문제 이렇게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뭔 소리냐면 A, B, C 모두 다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말하자면 분사 묻고 있잖아요. 이렇게 묻지는 않죠. 수능이라면 A는 분사 묻고 B번은 등미접속사 묻고 C번은 수일치 묻고 뭐 이렇게 묻겠지만 우리는 현재 지금 분사 배웠으니까 분사 가지고 수능형 실전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리뷰 테스트부터 시작하여 저는 저 뒤에 챕터 Grammar in Reading까지 교재 페이지 165페이지까지 모두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러면 교재 분사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럼 챕터를 쫙 넘겨보시면 드디어 챕터 10 전치사가 시작해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능형 실전 문제, 그러니까 분사 포함한 수능형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겁니다. 다음 시간 이루어지는 37강의 분사편은 여러분들 첨부 파일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첨부 파일 다운받으셔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 정말 예쁘고 전 뭐 예습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요. 지금 오늘 시간까지 했던 36강 복습만 잘해갖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